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이들을 위한 심리상담 등 지원책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풍년이지만 소비는 줄고 판로까지 막히면서 농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늘의 맛과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찰이 양귀비나 대마와 같은 마약류 불법 재배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 시기인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정읍에서는 80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을 위해 주민들이 마련한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의회는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유턴기업 규제 완화를 즉각 중단하고 유턴기업 지원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공장 총량 범위 내에서 부지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수도권에만 지원되던 보조금을 수도권 유턴기업에도 150억 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추진도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거액 투자 사기 피의자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액과 실제 오간 돈의 액수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전체적 피해액은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체적 재산 규모가 파악되면 피해 복구를 위한 기소전 몰수 보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검토 중인 기소전 몰수 보전은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임시 조처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들이 다양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앱 도입이 추진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광역 차원의 통합앱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역 통합앱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용 수수료나 광고료를 받지 않으면서 가맹업종을 늘리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들은 공공분야 통합형 앱이 가시화될 경우 외식업과 농식품업 종사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또 소비자, 라이더까지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추진 방안과 운영 실태를 고심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북도와 태양적십자사 전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심리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센터 소속 심리회복지원 활동가 20여 명이 상담을 맡게 됩니다. 경제적 부분이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 지원을 해드린다, 안내를 해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해소법 등 여쭤보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지를 해드리고 공감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정부와 금융당국의 1차 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 60% 이상의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회생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법과 지원 대상을 늘릴 수 있는 추가 방안들이 새롭게 고민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너우입니다. 올해 마늘 농사는 풍년이지만 소비는 줄고 코로나19 탓에 판로까지 막히면서 농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요즘은 마늘의 맛을 살리면서도 맵지 않은 요리들이 다양한데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마늘을 하루 3쪽 정도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마늘 주산지 가운데 한 곳인 전남 신안입니다. 트랙터로 갈아엎은 마늘밭은 그야말로 쑥대밭입니다.
풍년이 들고도 가격 폭락이 우려되자 수확을 포기한 겁니다. 이 지역에서 생산한 마늘 3천여 톤 가운데 이미 1,000여 톤이 산지 폐기됐습니다. 농사를 지면은 먹고 살자고 하는데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질까 말까 다 고민 중에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에 나선 농가도 있습니다. 상품성이 떨어질세라 아이 주먹만한 마늘을 쉴 새 없이 잘라냅니다.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남도 마늘종의 경우 한식부터 양식까지 널리 쓰이는데 특히 김치나 양념 재료로 인기입니다. 또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알리신 성분이 풍부한 게 특징입니다. 저희 남도산 마늘은 대선 마늘에 비해서 알리신이 3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약 345g 정도, 5mg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항균, 살균 그리고 이게 혈액순환에 상당히 좋습니다. 매운맛이나 냄새 때문에 먹기를 꺼리는 건 괜한 걱정. 마늘의 풍미를 살린 마늘밥과 볶음, 새콤달콤한 마늘종과 장아찌까지 건강한 마늘 요리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구독자 243만 명을 자랑하는 먹는 방송 유튜버 쯔양도 마늘 맛에 푹 빠졌습니다. 맛있네. 별로 맵지도 않고 양념돼 있으니까 오히려 구운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다. 마늘의 좋은 맛은 살리면서 매운맛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10인분이 넘는 마늘 요리를 거뜬히 먹어치웁니다. 이제 오늘 여기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늘 요리도 접해보고 하니까 정말 마늘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정말 이게 뭐 라면이든 뭐 진짜 어디든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옛말에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서 일의 백리라고 불린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를 돕고 건강도 챙길 수 있게 하루 마늘 3쪽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3쪽 더 마늘!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부안 지역 마늘이 첫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수출하는 마늘은 단단하고 알이 굵은 상품 300여 톤입니다. 부안 천년의 솜씨조합은 남일 영농조합과 수출 계약을 맺고 미국 수출을 최종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안군은 마늘 가격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에게 축하받는 팔순잔치 상상해 보셨나요? 정읍시에선 80번째 생일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합동 팔순잔치가 열렸는데요. 훈훈한 나눔의 현장에 이진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번째 생일을 맞은 정읍시 어르신들의 팔순잔치가 열렸습니다. 생일하면 빠질 수 없는 선물 증정에 이어 잔치의 흥을 돋우는 공연도 펼쳐집니다. 덥수룩한 머리를 단정하게 매만지고 장수를 기원하며 사진도 한 장 찍습니다. 정읍시에서 처음 열린 합동 팔순잔치에 300명이 넘는 어르신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구경 온 게 좋아. 있으면 좋지. 심심한 게. 참 감회가 깊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참으로 좋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은 평소에도 밥차를 운영하며 어르신들께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왔습니다. 해년마다 팔순잔치를 통해서 어르신들 이제 따뜻한 소고기 이제 보니까 곰탕으로서 또 선물과 정성을 들여서 또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의 따뜻한 마음에 활짝 웃음 짓는 어르신들. 마스크로도 그 미소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약속했던 국가 균형 발전 시책을 역행하고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기보단 수도권과 같이 잘 사는 지역을 더욱 잘 살게 하는 빈익빈 부익부 정책이 부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 정치권은
아직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수도권 의석수가 103석인 반면 비수도권 의석은 60석에 불과해 수도권에 더 공을 들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지난 2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안 된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전북도민들의 상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10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소신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이달부터 미세먼지 무게 측정 로봇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로봇 시스템은 온도, 습도, 진동이나 정전기 등 미세먼지 무게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차단하고 100만 분의 1g의 미세먼지 무게 차이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정확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측정은 24시간 동안 미세먼지를 직접 여과지에 채취해 무게를 측정하는 수동 측정법을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시간으로 자료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에서는 그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을 적용했지만 온도, 습도, 정전기 등 영향으로 정확도 면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경찰서가 마약류를 몰래 키우는 걸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은 양귀비 개화 시기와 대마 수확 시기에 맞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몰래 키우는 걸 보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에게 책값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난 뒤 한 달 안에 공공도서관에 기부하면 책 가격만큼 남원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 명당 2권까지 가능하며 반납하는 책이 겹칠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으로 시민들의 독서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서점 살리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짙은 편입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순창과 임실 19도, 부안, 남원, 정읍과 고창은 20도, 김제 21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안, 고창이 30도까지 오르겠고 김제, 남원, 순창, 임실과 정읍이 31도로 수요일도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전북 지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흐리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겠지만 세차는 급하지 않다면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냉방 없이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 한 주가 되겠는데요. 저기압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비가 내리는 양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는 낮겠지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 0.5m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